오리온 계획은 원자력 발전처럼 핵분열을 이용한 우주선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광속의 0.33%, 초속 1000km, 시속으로는 360만 km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속도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겨우 40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면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4.37 광년 거리의 알파 센타우리까지 불과 1330여 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우주선을 조금 더 작고 가볍게 만든다면 그 속도가 최대 광속의 1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핵분열 우주선 오리온이라고 해도 우주의 크기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별로 여행 한번 하려면 오래 걸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알파 센타우리까지 1300년 정도면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인 건 맞는데, 이 정도 시간이라면 동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동면이 없다면 인간이 30년에 한 번 다음 세대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 무려 44번의 세대를 거쳐서 여행해야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우주 여행을 위해서 이 핵분열 우주선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또 연구합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는 바로 핵융합 우주선 건조 계획, 이른바 다이달로스 프로젝트입니다. 핵융합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에서 말이죠. 태양 중심부는 1500만 도의 초고온, 2500기압의 초고압 환경입니다. 이 태양 중심에서 수소 원자핵들은 서로 충돌하고 핵융합을 일으키죠. 태양 중심에는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는 태양 중심에서 초고온, 초고압 환경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이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과 열을 생성합니다. 태양의 중심에선 이런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과 열은 모두 태양의 핵융합 반응 때문인 거죠. 자, 이런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일으키려면 태양하고 비슷한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을 에너지 동력으로 삼는 거죠. 이 기술은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나 옥 박사가 개발했던 인공태양에도 쓰인 기술입니다. 이 핵융합 기술은 원자력 발전 같은 핵분열 기술보다 한 차원 더 진보된 기술이죠.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소만 건설할 수 있다면 지구인들은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핵융합 관련 기술을 아주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이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 설명란, 댓글의 링크를 눌러서 아크 원자로, 그리고 인공태양, 이렇게 두 개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갸꿀잼입니다. 자, 이제 핵융합이 뭔지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핵융합 우주선 다이달로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달로스 프로젝트는 영국 행성간 학회 BIS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아이디어입니다. 영국 행성간 학회는 외계 탐험 임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끝에 핵융합 우주선이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13명의 핵심 설계자, 천문학, 로켓, 우주선 등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1973년 1월부터 78년 5월까지 대략 5년 동안 이뤄졌죠. 이들은 특히 세 가지를 따졌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과학기술로 외계 탐험을 실현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우주선이 현재 기술 혹은 가까운 미래 기술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 세 번째, 인간의 일생 내에,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여행하다가 늙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따졌죠. 그리고 5년 만에 전문가들은 연구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간 비행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영국 행성간 학회. 헐, 진짜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중수소나 헬륨-3의 전자 충격을 통해서 핵융합을 일으킨다. 핵융합 발전소는 미래 지구인들이 뭐 알아서 만들 거다. 핵융합 작용으로 우주선 엔진 동력으로 삼고 약 4년 동안 우주선을 가속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광속의 대략 12%에 이르는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자, 광속의 12%가 어느 정도냐면은 단 1초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인 목적지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바너드 항성입니다. 바너드 별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약 6광년 거리의 항성계입니다. 참고로 가장 가까운 곳은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항성계인데요. 이들이 바너드를 목적지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일단은 6광년 정도면 지구에서 넘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우주적 스케일에 비하면 비교적 지구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둘, 바너드 별의 항성계에는 행성들이 여러 개 있을 걸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나중에 바너드를 꾸준하게 관측하고 연구한 과학자들이 지구 질량의 3.2배에 달하는 슈퍼 지구가 바로 바너드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딱 적당한 거리 골디락스 존을 한참 넘어가가지고 이 슈퍼지구의 온도는 영하 170도 정도로 꽤 춥다고 하네요. 이 정도 추위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지겠죠. 자, 그래도 바너드에는 두 번째로 가까운 항성에 슈퍼지구도 있고 혹시 모를 또 다른 지구형 행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곳을 탐험해볼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6광년 거리의 바너드를 향해서 핵융합 우주선으로 광속의 12% 속도로 날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략 6광년이나 떨어진 이곳을 지구 시간으로 50년 정도면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 정도면? 자, 그렇다면은 핵융합 우주선으로 바너드 말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성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겨우 30년 조금 넘게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개대박이죠. 만약에 지금처럼 화학연료를 사용한다면 수천, 수만 년이 걸릴 텐데 왕복 100여 년 이하밖에 안 걸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남는 장사죠. 자, 하지만 핵융합 우주선 다이달로스 역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핵융합 엔진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핵융합 엔진인데 그걸 못 만든다고? 조금 황당하긴 하죠. 제가 예전에 만든 핵융합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거의 에너지 기술의 끝앙판에 가까운 핵융합 기술은 난이도가 최극상입니다. 먼저 지구 환경은 태양처럼 압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온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는데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양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1억 5천만 도 가량으로 플라즈마를 가열해서 밀집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높이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들고 고온의 플라즈마는 에너지를 잔뜩 얻어서 마구 날뛰기 때문에 이를 붙잡아두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방법을 고안해서 표준 방식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K스타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단 8초 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초 동안의 유지가 세계 최장 기록이라고 하네요. 과학적으로 이 유지 시간을 300초까지 늘리면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25년까지 유지 시간을 300초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이걸 우주선에 사용하려면 엄청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핵융합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도 이걸 작게 만드는 건 또 한 차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핵융합 우주선이나 엔진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의 핵융합 추진기의 완성 시기를 대략 215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0년 정도 더 걸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주선의 질량입니다. 영국 행성관협회의 계산에 따르면 다이달로스 우주선의 질량은 대략 54,500톤으로 산출됩니다. 이 중에서 연료 무게만 5만 톤가량,
근데 이게 또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데만 필요한 양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감속에 필요한 연료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버나드 행성의 광속에 그냥 12% 속도로 그냥 꼬라박으면서 멋지게 폭발하면서 도착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조금 안전하게 착지하기를 원할 텐데 이런 안전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속하는 데 필요한 역추진 연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질량비는 더욱더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진짜 우람한 상남자 스케일의 우주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료가 필요 없는 우주선, 광속에 30% 속도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우주선이 있습니다. 바로 버사드 램제트. 다음 컨텐츠는 버사드 램제트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브